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1반 강경식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저희 마지막 총이치 마무리 진행하면서 13주차 총이치 저희 2학기 때 배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읊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1학기 때는 우리 한 해를 통틀어 총이치의 모든 과정을 우리 민환 교수님께 다 배웠는데요. 1학기 때는 총이치를 제작하는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배웠고, 2학기 돼서는 그 이제 덴처에 대한 리페어 부분이라던가 인공치라던가 뭐 이제 의치상이 직접 파절되었을 때 그거를 다시 고치는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던가, 또 덴처를 제외한 덴처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덴처의 그런 기능이 뿐만 아니라 어태치먼트라는 걸 이용해서도 조금 더 편하게 환자가 보철물을 장착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배웠고요. 또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금속상이라던가 브릿지웍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한번 쭉 읊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이치 공학 2학기 때 배운 이제 주차별 내용인데요. 사진이 어디였냐? 이거 없어지네. 네, 첫 번째로 이제 의치상 수리를 배웠고요. 전체는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예, 다시 할게요. 전체 화면 하니까 좀 깨지는 것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네, 총이치공학 2학기 때 저희 의치상 정리, 그 의치상 수리하는 거 했었고, 2주차 때는 인공치 수리하는 거 했었죠. 인공치가 파절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껴서 넣는지, 규합을 맞추는지. 3주차 때는 의치상 개조와 개상. 개조와 개상이 뭘까요? 릴라이닝, 리베이스니까 쉽게 말하면 개조라는 건 첨상을 말하는데요.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퇴축되면은 치주골이 퇴축된 부분에 의해서 텔리가 꼈을 때 달그락 거리니까 그 부분이 오래된 거에 대한 보상한다, 뭐 이제 보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든지 오랫동안 쓰면은 닳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단만큼을 다시 추가해서 더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새 것처럼. 네 번째, 4주차 때는 금속상과 피버메쉬, 5주차 때는 선택 삭제, 6주차 때는 어태치먼트와 7주차 역시 어태치먼트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을 배웠고요. 8주차는 뭐 당연히 중간고사 봤으니까 따로 수업은 없었습니다. 그 9주차, 10주차, 11주차 때는 저희가 이제 어태치먼트, 아니, 오버덴처 부분에서 스터드 타입과 바 타입, 마그네틱을 이용한 어태치먼트를 종류별로 배웠고요. 12주차 때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김남준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셨던 그런 작업 모델을 보면서 민환 교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프레임 브릿지웍, 세그먼트 브릿지웍을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주차별로 조금씩 저희가 뭘 배웠는지 짚고 넘어가면서 심화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희가 선택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번에 여기 넣지 않았고요. 또 마지막 12주차 부분도 크게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또 제가 심화적으로 많이 정리하기는 어렵다 싶어서 이 내용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나머지 부분만 제가 여기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치상 수리와 인공치 수리인데요. 내 얼굴을 보면서 해야겠다. 의치상 수리, 인공치 수리,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깨져 있죠?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덴처가 파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덴처를 이제 환자들이 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환자의 부주의라던가 혹은 뭐 기공 과정의 결함에 의해서 이렇게 파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파절되면 이거 비싸게 돈 주고 산 건데 또 사야 되나요? 아니죠. 다시 고칠 수 있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조각 부분이 반드시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의 조각이 박살이 나가지고 조각조각 퍼즐 맞추는 게 자체가 아예 돼버리지 않는다면은 그건 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을 혹시라도 주변의 지인분 중에서 덴처를 부러뜨렸는데 조각이 그대로 잔존하다 하면은 충분히 고칠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병원 가서 기용소에다가 문의를 하시면은 해줄 수 있고요. 물론 저희 이제 치경 학생들은 충분히 배웠으니까 다 자기 자신이 직접 학교 와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면봉을 이용해서 레진으로 이렇게 접합시켜 놨는데요. 레진이 아니지 왁스지. 이거 고정시키기 위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뭐 사진이 모든 사진 첨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사진만 첨부시켜 놨는데요. 이 덴처 부분이 갈라지면요. 살짝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붙여놓는다고 고정을 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을 시켜놓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을 레진으로 다시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놓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약간 왔다 갔다 식으로 구멍이 파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도브테일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레진을 다시 주입해서 붙였을 때 이게 그냥 그만화 간 상태에서 붙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손가락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제 손을 잡는다 치면 애인이랑 손을 잡을 때 그냥 손을 악수하는 것처럼 잡는 것보다 깍지를 끼서 잡으면 더 빠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잡잖아요. 더 꽉 잡고 있으려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양옆을 도브테일로 약간 왔다 갔다 식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파주고요. 그리고 레진을 전입시켜가지고 더 결합력을 높인 다음에 다시 파절되는 일이 없도록 보충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당연히 저희가 알다시피 뭐 레진 전입하고 큐링 시키고 다시 팔리싱을 이용해서 깔끔한 덴처 과정을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치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공치 수리도 저희가 알다시피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치아가 제일 깔끔하게 하나만 썩 빠지면 좋겠지만 부러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전체 부분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잘 빠진 경우인데요. 이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 빠진 인공치가 좋은 상태라면 그걸 가져도 상관이 없고요. 웬만하면은 새로운 인공치를 이거 그때 맨 처음 샀을 때 그 환자의 구강 내 구조와 맞게 색상면이라던가 크기면에서 똑같은 사이즈를 가져와 가지고요. 없어진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 건데요. 채워줄 때 미리 이 홈을 좀 더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빠지는 게 이쁘게 빠졌다고 해도 부러진 거잖아요. 어떻게 따지면요. 그러니까 부러졌기 때문에 잔해가 있기 때문에 그 인공치에 다시 넣는다고 했을 때 정확한 교합 상태를 맞추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홈을 좀 더 깊게 넓게 파주고 나서 인공치에 넣고 교합 상태를 맞춰준 후에 다시 위에서 의치상수를 했던 것처럼 레진 전입해주고 그 부분에다가 넣어서 맞춰주고 다시 큐링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인공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게 퍼티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고요. 뭐 퍼티가 없다면은 아까 스티키 왁스 같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고정시켜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의치상 수리와 인공치 수리에서 이만큼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첨상과 계상인데요. 이제 첨상은 릴라이닝, 그러니까 치조골 및 조직의 퇴축으로 덴처와의 공간이 생길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것이든지 물건을 오래 쓰면 닳기 마련인데요. 치조골 같은 경우라든가 이미 치아가 없는 상태라고 신경도 없다면은
그런 치주골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퇴축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덴처를 맨 처음에 샀을 때 그 환자가 낀 그 공간과 딱 접착돼 좋았잖아요. 접착이 돼가 좋았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만큼의 공간이 비는 거예요. 왜냐면 덴처는 이게 나이가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물건이 존재하는데 퇴축, 조직이 퇴축이 되니까 덴처와 그 치은 조직 부분에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음식을 씹을 때도 달그락달그락 거린다는 거죠. 공간만큼 채워야 되니까 계속 교합이 늘려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덴처 당연히 오랫동안 쓸 수 없게 될 것이고 아까와 같은 파절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너무 많은 공간이 있었을 때는 첨상을 이용해서 그 공간만큼을 레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첨부 추가해가지고 중합을 시킨 후 예전과 같은 덴처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처음 초기 때 덴처만큼 깔끔하고 이쁜 덴처가 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거와 다르게 교합에 맞춰서 치주골 퇴축에 맞춰서 따로 추가적으로 첨부한 거니까 더 뭐 이쁘거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새로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단 이렇게 조금만 더 추가해가지고 공짜로 가져간다면은 더 오래 쓸 수 있고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첨상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개상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서 개상은 아예 전체를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안 바꿔지냐? 인공치의 교합 관계는 그대로 냅둬된다는 부분이에요. 그 인공치의 교합 부분을 놔두고 나서 나머지 모든 의치상 부분을 전부 새로운 재료를 바꿔 교환하는 겁니다. 이거는 치주골 퇴축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덴처 부분에서 덴처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안 좋은 재료가 됐고 레진도 뭐 어떤 거든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되면은 안 좋아지니까 재료도 바꿔주는 거예요. 환자 구강 내에 들어가는 위생적인 걸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덴처는. 근데 그 덴처가 오래되니까 안 좋아졌어요, 재료가. 근데 그런 물질을 가지고 계속 음식을 씹어 먹고 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단 말이죠, 위생 관계에서도. 그래서 모든 인공치의 규합 관계, 씹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새로운 재료로 교환해준다는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나오고 있는 건가 아직? 이게 화면에 이게 들어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근데 이거를 전체 화면을 늘리다 보면은 제 사진이 그림이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꺼졌다.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얼굴 한번 띄워볼게요.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금속산과 피버메쉬 어떤 걸까요? 이때까지 저희 덴처 할 때 그냥 평범하게 레진 베이스로만 이용했었는데 금속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이제 금속산이라는 거예요. 크게 이제 어려운 건 없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베이스를 금속으로 이용한다는 건데요. 의치상의 두께를 얇게 하는 점에서 일단 환자가 더 편리할 수 있겠죠. 강도를 증가, 잘 파괴되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어떤 점이 단점일까요?
금속이 무거울까요? 레진이 무거울까요? 금속이 무겁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환자가 꼈을 때 금속이 있으면 물론 온도도 잘 느껴지고 더 좋은 면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환자가 많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이제 뭐 베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레진과 혼합돼 가지고 아무리 메탈을 쓴다고 해서 모든 재료를 메탈로 하진 않습니다. 메탈과 레진이 혼합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된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가운데 뭐 뚫려 있는 그런 거네요. 메쉬 메탈. 이거는 어떤 건지 아시죠? 자,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피버 메쉬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번에 실습 때 배웠다시피 물론 저는 이제 마지막 특수반이라는 그 이제 늦게까지 못해가지고 8명이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고 교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이제 피버 메쉬 부분입니다. 의치상의 구조 강화를 위한 새로운 소재인 SES 피버 프레임워크 시스템은 이제 잘 휘어지긴 해도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게 대나무 성질의 섬유성 특징으로 뭐 메탈 프레임워크 대신 이제 임상적인 범위가 확대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가운데 레진 안에 이런 재질을 넣어서 잘 부러지도 않고 이게 그게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휘어 이거는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거랑 좀 다른 것 같네요. 이거는 저희 초반에 교수님께서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한번 틀리 막 휘어보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덴처가 딱딱하니까 레진대에 가서 막 부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재 자체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메쉬를 해가지고 잘 구부러질 수 있게. 그러면 구부러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고무가 뭐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인데요. 이게 이게 피버 메쉬, 그러니까 파이버 메쉬라고 하는 건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레진 안에 넣었기 때문에 그 강도면을 증가시킨 거지, 전반적인 재질을 이걸로 했다면은 쉽게 휘어지면서 잘 파절되지도 않고, 저희 마지막 시스 때 했던 것처럼 그 안에다 레진과 함께 속에 넣으면은 더 좋고 가볍게 할 수 있고, 여기 나와있죠? 치상을 더욱 강하고 더 얇고 가볍고 심미적으로 특별한 장비가 없이 단시간에 조작할 수 있어서 금속 재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우선 생물학적 적합성을 제공한다고 나와있네요. 라이트 큐어링 시켰었죠 그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재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막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아직 제가 뭐 기공소 경험이 없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느 기공소에서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판매하는 데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한번 제 또 AM캡을 이용해서 얼굴을 나오게 하고, 자, 어태치먼트가 뭘까요? 자, 이제 치고 들어가려는데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결 장치나 부착물이라는 뜻으로, 한 부분은 이제 치관 위에 있는 치아 부분이나 치근 뿌리 부분에다가, 혹은 또 매시그치의 고정성 부분에, 이 고정성 부분이라는 건 이제 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치아를 뺐다 꼈다 하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다 하나는 부착을 하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어디 하겠어요? 당연히 그 치아가 아닌 덴처 부분, 가철성 장치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그 두 개의 부분에서 연결을 해서 유지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요. 어태치먼트가 뭔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은 안 나오네. 사진이 안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가철성 보철물이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소 위치, 치아가 몇 개 남은 상태를 국소 위치라 했었죠. 그 총위치, 치아가 하나도 없는 걸 총위치라고 하는데요. 크게 큰 두 부분 나눠진 다음에 국소 위치에서는 치관 내 어태치먼트, 치관 내 어태치먼트, 뭐 오버레이 국소 위치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총위치는 피규 위치로 나눠지면서 피규 위치에서는 어떻게 나눠져요? 스타트, 자성,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 뒤에서 배울 어태치먼트 중에서 오버네츠 부분이 총위치 부분이고요. 어태치먼트에서 이제 나올 6가지 부분은 어떤 스터드, 마그네치, 바를 제외한 치관 내, 치관 외는 치아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오버레이 국소 위치라서 오버네츠가 되는 거고요. 큰 틀을 잡아보자는 이런 거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되게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어태치먼트가 종류가 또 나눠진다고 했었죠. 어태치먼트는 이제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른 분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6가지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인테라코로날, 영문으로 해가지고 표기해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안쪽이라는 뜻이고요. 인트라라는 뜻이. 그러면 안쪽이면 어디겠어요? 치관, 내, 안쪽. 치관의 안쪽에 부착을 한다는 겁니다. 어태치먼트가. 이거는 익스트라, 바깥쪽. 치관의 바깥쪽에다 부착을 한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다가 이제 메일 피멜이라는 거. 메일 피멜이 뭘까요? 어떤 부분에다 무엇인가 낄 때 이제 구멍이 있는 게 있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피멜을 이제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일 파트를 이제 들어가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넣는 거. 그거를 이제 인트라 코로나, 엑스트라 코로나 이용해 가지고 치관의 바깥쪽 안쪽에 형성을 할 것이냐. 안쪽에 형성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치관 부분은 조금은 삭제를 해야겠죠. 프랩을 해야겠죠. 익스트라는 바깥에 붙이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스터드 타입. 이 스터드는 똑딱이 단추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추식을 이용해서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치근 치아 부분, 그러니까 조직 부분에다가 똑딱이 단추를 만들어 가지고 덴처가 딸깍 하면서 결합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스터디 타입이고요. 그 다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마그네틱이란 말만 들어봐도 모두 아실 것 같은데 뭘까요? 자석이라는 거죠. 자석을 이용해서 결합시킨다는 거고, 바 어태치먼트 부모고이라는 바를 이용해서 두 개를 가지고 결합시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개의 지대치로 할 때 지대치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지대치까지 힘을 빌린다는 내용이고요. 억실리는 그냥 말 그대로 보조한다는 어태치먼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른 분류를 봤는데요. 이번엔 제작 과정과 제품의 정밀도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프레시전 타입과 세미 프레시전인데요. 정밀도가 좋은 거고 안 좋은 거거든요. 정밀도가 좋은 거는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당연히 모두가 알다시피 금속에 대한 부분이 정밀도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잠시만요. 그 세임 프리시즌은 보통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결합을 할 때 금속을 이용해서 하면은 당연히 더 정밀하고 좋고 하지만 값이 좀 비싼 면에서 단점도 있고, 세미 프리 같은 경우는 정밀도가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정밀도도 좋지만 금속에 대한 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이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좀 더 싸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는 이제 어태치먼트의 기능 운동인데요. 리치, 상하, 수평, 이제 수직, 힌지, 수평, 수직 이렇게 움직이고, 버티컬 힌지, 이것도 수직과 힌지 타입으로 양옆으로, 로테이션 쭉 전반적으로 돌아간다는 움직임이고, 유니버셜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에 대한 세부적으로도 클래스를 나눈다고 합니다. 뭐 버티컬 같이 이제 수직으로만 움직인다는 건 클래스 2라 말할 수 있고요. 유니버셜처럼 전반적으로 모두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움직임을 가진 운동은 클래스 6라는 식으로 이제 움직임에 대한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조절형과 비조절형은 이제 당연히 뭐 말로만 봐도 알겠지만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덴처를 끼고 나서도 그거에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더 조여질 수도 있고 안 조여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결합력이라던가 적합성이 더 좋아질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non-adherence 타입은 당연히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값도 싸고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겠죠. 크겠죠. 지금 저는 이제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크게 사진 같은 거는 첨부하지 않고 중요하게 나눠지는 분류에 대한 분류법만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사진 같은 거는 저희가 뭐 이제 학습하면서 많이 봤으니까 크게 사진 첨부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학생이 다 알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분류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버덴처인데요. 물론 오버덴처 부분에서 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심화적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덴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총위치 부분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그러면 치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치아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 타입, 스터드, 똑딱이라는 단추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덴처가 이건 치아예요. 지금 떨어졌지만 뭐 실제 사람의 구강이 턱이 떨어져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치아 조직 부분에 이런 식으로 똑딱이 단추를 만들어 놓고 덴처 부분에서도 딸깍딸깍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장착하는 순간 딸깍 하면서 결합이 돼가지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덴처라는 게 이제 타액으로 인해서 흡인력과 흡착력을 이용해서 결합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학습을 해가면서 심화적으로 덴처 기사들이 발전을 해오면서 과학적으로 오버덴처라는 치근부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치근부라는 거는 이 안에 부분에다가 형성을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총이치 환자라는 거는 이미 치아가 다 없기 때문에 발치된 상태잖아요. 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치근부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하자 라는 의미에서 몇 개의 부분만 좋은 치근 부분만 제거를 나쁜 치근 부분만 제거를 해서 좋은 치근 신경을 살리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박아놓고 스터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힘이 전달이 되면은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유지력을 조절하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도 하고 있고 움직임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이건 색상별로 나온 그런 메일 파트인데요. 뭐 그레이가 제일 좋고 블루, 오렌지, 화이트 순으로 해가지고 결합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겁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특징은 뭘까요? 바 어태치먼트라는 거에 비해서 청소 및 치태 관리에 용이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딱히 이제 비교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바를 예를 든 거고요. 결국에 이제 뭐 스터드라는 건 결국 이렇게 청소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양치질 하게 되면은 저희 지금 치아 관리할 때도 털어낸다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치근 조직, 치은 부분, 치경선 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장착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낄 거예요, 이물질이. 그런 부분만 잘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대치 위치 상태에 관계없이 지대치가 어디 있든 그 부분에다가만 장착을 따로 하기 때문에 개개의 치아에다가 개개의 치근에다가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적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크게. 난 발과할 경우 총이치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 어태치먼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바 어태치먼트는 말만 들어봐도 막대라는 거죠. 그럼 막대바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간부를 서로 분목 효과를 이용해서 유지를 가진다는 건데요. 장점은 뭐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지대치가 별로 안 좋을 때 쓴다는 거고요. 뭐 이제 임플란트에도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뭐 저작할 때
보이지가 않잖아요. 덴처 안에 있으니까. 그쵸? 심미적으로 좋을 수 있고 환자가 위치를 쉽게 다룰 수 있다. 결국 오버덴처 부분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장점인데요. 뭐 측방압 감소 및 귀하와 반대측 분산, 이게 제일 좋겠죠. 한 곳에만 측방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부목 효과를 이용해서 저희 파샬 덴처 할 때도 그 뭐냐 프레임 그 자체가 길고 넓어가지고 많이 돼 있으면은 인공치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레진 베이스 쪽에 그쪽에 규합업이 저약 오는 거를 다른 쪽으로 충분히 넣어줄 수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목 효과를 이용해서 이런 치아에만 한 군데만 집중되지 않고 양쪽으로 막 퍼뜨릴 수 있다는 건다. 그게 좋은 거고요. 잔존 자연 치아의 수명이 연장이 되겠죠. 당연히 심하게 흡수된 부분은 무치하게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장점이고요. 단점은 따로 저희가 이거 배우는 입장인데 물론 알아야 하겠지만 이왕이면 좋은 것만 좀 알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배웠지만 여기 따로 사진 첨부하진 않았고요. 다음 거 보시면 측방압이 치관상부에 네, 꺼진 거 아니야 또 이거? 또 꺼졌네. 이쯤에서 또 한번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주말 토요일인데요. 참 오늘이랑 내일까지 좀 여유있게 과제를 하면서 마무리 좀 짓고 이번 다음 주부터는 바로 교수님들이 이제 종강을 내시면서 정리해주는 부분에 대해 기말고사를 조금 일찍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내년부터는 국가고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좀 나중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중간고사 많이 못 봐가지고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뭐 성적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뭐. 측방압이 치관 상부에 위치되어 분리. 이거는 지금 이제 뭐예요? 바 어태치먼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프를 말하는 거죠. 클래스프의 안 좋은 점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클래스프가 있으면은 뺐다 꼈다 하게 되는 순간 이 지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게 잘 빼지겠지만 아무 조금씩의 움직임을 자극을 주게 되니까 이 치근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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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언젠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명이 안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죽이자 이거예요. 근데 신경을 죽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치과에 왔는데 두세 개 정도의 치아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그 두세 개의 치아라도 살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그 두 개, 세 개의 치아도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치관 부분, 이 치아 보이는 부분만 어차피 삭제를 한 다음에 치근, 뿌리 부분에 있는 신경을 오랫동안 유지해서 치조골과 이런 치은 조직 부분 자체를 다 오랫동안 유지시키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서 이런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양쪽 다 이런 바를 이용해서 부무 효과를 만들어낸 후에 이렇게 딱 덴처를 씌워주면은 어때요? 물론 인공치라서 자연치보다는 심미적으로도 안 좋고 실제 치아보다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살아있는 치아를 없앤 거니까 그래도 이 환자는 오랫동안 음식물을 잘 먹을 수 있고 건강적으로도 치은에 있는 조직도 좋기 때문에 수명 자체에서도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바 어태치먼트의 분류는 뭐 아까 다 크게 해봤지만 바도 이제 싱글과 멀티플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싱글 슬리브 바 뭐 이제 단순히 하나 정도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고 멀티플은 뭐가 있어요? 하나가 아닌 뭐 두세 개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어태치먼트를 만든다는 거죠. 바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은 사람의 치아가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짝 U자를 구부러졌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어. 그럼 스터드 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바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할 수 있어요? 금속을 쉽게 구부려가지고 어태치먼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를 이용할 때는 전치부 쪽, 전치나 구치, 직선 방향으로 위치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조금의 구부림이 있어서는 2번 정도 구부려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직선식으로 연결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전치나 구치부에 있어서는 직선으로 위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뭐예요? 견치죠? 견치. 견치는 우리 치아 중에서 가장 수명이 오랫동안 연장되는 치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치아를 중심으로 구치까지 일직선, 전치부 일직선, 구치부 일직선 하면은 바로 바 어태치먼트로도 덴처 부분을 쉽게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입니다. 마그네틱, 자석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실제 바깥에서 문방구에 파는 자석 같은 거를 치아에 넣진 않죠, 조직 부분에. 왜냐? 그 자성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치아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런 자석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덴처를 만든다는 겁니다. 원리, 딱 나와 있네요. 원리 뭐야? 자석끼리 반발력을 이용한다. 반발력이 뭐예요? 서로 밀어낸다는 거죠. 옛날에는 처음에 마그네틱을 발명해서 구현해낸 사람은 상악과 하악의 둘 다 N극과 N극을 나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어낸다고 했어요. 밀어내니까 어떻게 돼? 상악에도 잘 달라붙을 거고 여기서 밀어내는 힘이 있으니까 하악에도 잘 달라붙겠죠.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뭘 씹으려면 씹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벌려져 있으니까 자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 부분에 N극이 있고 여기 부분에도 N극이 있어서 서로 여기 S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어서 서로 달라붙으면서도 여기 부분에서도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약간의 힘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석과 이것의 혼합하는 흡착하는 자성제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칙은 그러니까 조직 부분에다가는 자성제를 이용하는 거고요. 마그네틱 덴처 부분에는 자석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자석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철 같은 거 끌어당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네, 넘어간다. 마그네틱의 원리, 방금도 보셨지만 키퍼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칙은 조직 부분에다가 넣고요. 여기 덴처 부분에다가 자석을 넣어서 자석 구조체를 으치상의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판의 키퍼를 치사에 매립하고 양쪽에 작용하는 흡인력을 이용하여 으치를 치근에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자기 회로의 비교. 이제 마그네틱도 여러 가지로 이제 나왔는데요. 처음에 캡 타입으로 해가지고 원반상에 이제 점차 좋아지는 겁니다. 원반상의 자석을 하나에 작은 면을 제거해서 요크를 덮은 거, 자석의 좌와 방향을 키퍼와 접하면 수직한다 나와 있고요. 샌드위치 타입으로 해서 양쪽이 샌드위치 딱 한 쌍의 요크로 직사각형의 자석을 사이에 둔 거라고 합니다. 요거 딱 이거겠죠? 자석의 좌와 방향은 키퍼와 접하면 평행한다. 그리고 캡은 지금 여기 사진 없는데요. 안에 구슬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곰 같은 게 굴러다니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원형의 것보단 타원형이 타원형보다는 직사각형이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원형이네요. 그쵸? 이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경우에 측방력과 회전력이 미칠 경우, 자성 어태치먼트는 으치의 기능 시에도 유지 시에 유래로운 측방력이 생기기 어렵다는 거죠. 치근의 경사도 일으키기 어렵다. 그럼 경사도 안 일으키고 측방력 생기기 어렵니까 좋다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장점이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장점이라고만 볼 수 없고 측방력에 해당되는 일은 그만큼 으치의 유지 또는 안정이 희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치의 부담면에서 보면은 장점이지만 으치의 기능면에서 보면은 단점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오버덴처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 2학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드려봤는데요. 정말 이제 한 해 동안 저희 교수님 저희 가르쳐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매일마다 이렇게 부지런하시게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항상 온화한 웃음과 함께 학생들을 신경 써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경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학회장으로서 교수님의 또 후배이면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잘 했는지 스스로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정말 옆에 챙겨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제가 교수님 옆에서 또 이렇게 배움의 길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마지막에 또 왜 그러니 야. 프레지 정말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프레지 부분에서도 많이 좀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또 그만큼 제가 부족한 만큼은 노력에 의해서 더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보다도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부족하다는 게 있다면은 더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라 생각하고 더 좀 희망을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데 오늘까지 총일치 2학기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주까지 이제 한 학생 차기 학회장으로 된 병준이 학생과 면담을 통해서 총일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좀 해주고 영상과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기